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NFT 관련 일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 영상 제작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그제 만든 영상인데 지금 오늘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FOMC 발표가 있었던 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 FOMC 관련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 양해를 바라고, 내일 영상에 요거는 어쨌든 이벤트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두어 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실질적인 가상화폐는 이자다, 즉 빚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이자, 빚은 명목화폐로 불리워지고 있죠. 통장에 그냥 숫자라만 써져 있는 돈, 평생 이 금융 인프라 안에서 살다가 평생 이자만 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이 나죠. 이게 뭐 자본주의죠. 어쨌든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순삭돼 버리죠. 순삭돼 버린 이유는 어쨌든 금융 혜택일까요? 금융 지옥일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죠. 어쨌든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비트TV는 지금 명목화폐로 불리워지고 있는 돈들이 실제로 가상화폐일까?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돈, 금융공화국의 수장이죠. 이 이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미 연방준비은행은 완전히 돈벌이 기계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기업이다.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이죠. 지금 코비드-19이 인류에게 준 거는 뭘까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비트코인을 10년 빨리 오게 한 이 코비드-19, 10년 빨리 오게 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크 필립스 논문이죠.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그 논문. 코비드-19을 예측하지 못했던 마크 필립스, 2029년 미국의 부채를 예언을 했는데 그가 그 논문을 작성했을 때는 2019년, 그리고 10년 뒤에 미국의 부채가 $29조, 요거를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덜컥 코비드-19이 창궐을 했고 미국의 어마무지한 양적 완화, $4조? 네, $4조 정도 돈을 풀어버렸죠. 자국민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을 풀어버렸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지금 2022년 9월에 경제가 전 세계에 도래를 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경기 침체, 불황,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은 10년 빨리 오게 한 세계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내 직장이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나의 개인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다. 빚만 늘어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10년 뒤에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가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코비드-19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졌지만 돈은 엄청 풀렸어요. 그 풀린 돈으로 지금 거의 3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코로나 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비드-19이 그 10년을 앞당긴 것 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10년 빨리 온 세계 경제, 그리고 인류에게 준 게 또 뭘까요? 불신을 줬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주 조그만 접촉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낯선 사람이 더 낯설어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깔려있는 불신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점점 시대는 데이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식이나 정보, 재화를 전달을 했던 시대가 있죠. 직접 전달이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니까 사람이
기계에게 전달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이제 기계가 기계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 같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의 디지털 기계가 하나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디지털 기계와의 신뢰를 쌓아야 돼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바로 생각나는 게 사물인터넷이죠, 여러분들. 사람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이제 기계와 기계끼리의 대화, 1대1 대화가 아니라 100대 100일 수도 있고 만대 만일 수도 있고 1대 10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갈수록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사람이 뱉는 말을 믿지 않게 되죠.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를 믿죠. 유튜브를 믿죠. SNS를 믿잖아요. 자, 사람은 더 이상 신뢰 가치가 없다.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검색을 하죠. 인터넷 최저가를 찾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도란 게 디지털과 디지털끼리의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 또한 10년 빨리 오게 한 지금의 세태죠. 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현상들은 2013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혼밥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게 2013년, 그리고 2018년도까지 혼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39개로 늘었습니다. 혼초밥, 혼회, 혼공연, 혼카페. 이 단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인류는 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빨리 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혼자 중재자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이런 경제 형태가 인류에게 점점 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요거를 중재자나 중개인 없이 미들맨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 없이 어떻게 얘네들끼리 혼자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어쨌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그걸 해결한다는 거죠. 자, 블록체인이 어색한 겁니까? 비트코인이 어색한 걸까요? 어쨌든 오고 있는 거였고 혁신이나 혁명이 아니라 그냥 진화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생은 독고다이죠. 저도 혼밥을 즐겨요. 혼술도 좋아하고 혼자 트레킹을 많이 다닙니다. 이게 뭐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코비드 19이 인류에게 준 건 뭘까요? 방금 전에도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죠. 디지털과 디지털 간의 신뢰관계. 코비드 19이 확 와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셨나요? 자, 편리함.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아무 데서나 공연을 해도 되는, 아무 데서나 떠들어도 되는, 노래방을, 극장을, 야구장, 축구장을, 공연장을 편하게 갔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즐겼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편하게 즐겼던 일상의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느끼셨나요? 안전이었죠. 안전.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구나. 왜 안전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사람의 생존 여부가 갈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그 어떤 순위보다 가장 높은 순위로 책정이 돼버리죠. 영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영순위가. 그리고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이 이야기를 했던 ISO 20022 채택.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전 세계 온라인 유통이 거의 150% 상승을 해버렸다. 디지털이란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그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전에는 지금 금융권이라든가 그리고 아마존, 11번가, 쿠팡 뭐 이런 플랫폼 마켓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 그 강도가 100이었는데 코비드 19이 창궐을 하게 되니까 요게 넘쳐 흘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부쩍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보이스피싱, 해킹. 이거를 어쨌든 자넷 앨런은 굉장히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ISO 20022 요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장착이 돼야 된다. 그런데 리플은 2019년인가
이미 요거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주는 계속해서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진다. 계속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인터넷 최저가를 찾겠죠. 이런 시대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인터넷 최저가면 뭐예요? 내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는 사이트인데, 플랫폼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플랫폼이 건강한 플랫폼이냐, 잘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냐, 개인정보 유출을 충분히 막아주는 그런 플랫폼 마켓 회사들이 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인데 조금 더 비싸더라도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곳을 찾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건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회사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딱 하나의 기술이 보이죠.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 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유통시장에 혁명이 오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대표적인 게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SBI죠. 요거를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탈중앙화 금융.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왜 지금 BTTV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조금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이 어쨌든 저는 암호화폐가 새롭게 태어난 날, 새롭게 시작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9월 22일 오늘 FOMC 발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환점에 왔을 때 이해하고 알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돈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코비드 19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다 보면 지금 제가 할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코비드 19 코로나는 10년 인류를 빨리 오게 했다. 그게 뭐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이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을 이해를 해야 돈이 옵니다. 현대의 금융 시스템 얼마나 잘못됐나. 이런 금융 시스템 하에 지금까지 인류가 왔기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다가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 기후 문제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대만, 멕시코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태풍, 홍수, 불, 난리죠, 난리. 기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탄소 제로 정책, 저탄소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돼요. 일단은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디지털이 강해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디지털끼리의 신뢰,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 이야기는 지금의 현대 금융 시스템을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리고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A라는 사람은 어부, B라는 사람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에는 지금 10,000원이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인도에는 10,000원이란 돈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중앙은행에게 10,000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어부는 B라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주고 배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중앙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연 5% 이자를 주고 빌려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이 어부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500원을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부는 배를 사서 계속 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 어부가 1년 뒤에 1,500원이란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갚을
갚을 수가 없죠.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이 500원이란 돈은 애초에 이 무인도에 없기 때문에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이 500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중앙은행에서 다시 500원을 발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C라는 그 누군가가 이 돈을 대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섬에는 1,500원이라는 돈이 유통이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 A라는 사람은 1년 뒤에 중앙은행에서 빌린 이자와 함께 1,500원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A가 중앙은행에서 빌린 1,500원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았지만, 자, 그렇다면 C가 빌린 500원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측하셨겠지만 또 다른 D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자라는 돈을, 빚을 갚을 수 있겠죠. 이게 현대 금융의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가장 잘 이용한 게 미국이라는 거죠. 기축통화국, 기축통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누군가는 빚을 내야 그 누군가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이 카드 돌려막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또한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회수가 되지 않은 돈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터져버린 게 첫 번째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금융.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두 번째 구제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이야기했었죠. 자, 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게 신용 창조죠. 그러니까 돈은 곧 신용이다. 그리고 이 신용은 빚이다. 빚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명목화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돈이 명목화폐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일까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된 비트코인, 그리고 XRP, 리플 같은 코인들이 결국 가상화폐가 아닌 리얼 화폐일 수 있겠죠. 제가 어제 로버트 기요사키 데이터를 올린 적이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리얼 화폐, 어쨌든 그는 비트코인이 리얼 화폐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명목 화폐들이 오히려 미 연준이 장난을 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다 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제 만든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만, 어쨌든 FOMC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코로나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는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돈에 허덕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화폐 시스템과 그리고 달러를 이해하시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도합니다. 암호화폐 XRP 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꿈이나마 현실화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